눈으로 한 번 맛보고 혀로 두 번 느끼는 한 입의 미학, 디저트. 여기 대체불가 디저트 실력으로 세계 재패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독창적인 맛과 디자인은 물론 대중성까지 확보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디저트를 만드는 장본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인 최초로 껄리너리 월드컵에서 세계 1위를 한 정상균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 세계 3대 맛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룩셈부르크 요리 월드컵에서 동양인 최초로 종합 우승을 거머쥔 정상균 셰프.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최초 스토리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그의 매장이자 작업 공간. 먹음직스러운 디저트들이 손님을 맞이하러 단장을 하고 나오는 사이 작업실 한편에서 몰두 중인 정상균 셰프를 찾아갔습니다. 먹기조차 아까울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디저트를 만들고 있던 그. 작업을 할 땐 눈빛부터 돌변한다는 그는 오늘도 집중 모드였는데요. 저희 디저트가 납품되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디저트를 지금 만들어주는 중이에요. 과일하고 그러니까 티를 이용해서 만든 디저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디저트들하고는 다르게 티 향이 강한 거죠. 그가 만드는 디저트 장식은 모두 수작업. 하나하나 정성과 혼을 실어야만 만족스러운 디저트가 탄생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랍니다. 그리고 그에겐 또 하나 꼭 지키는 원칙이 있다는데요. 이게 망고랑 패션 프루트로 만든 그 코팅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 글레이즈인데 그냥 딱 천연 재료 그 과일만 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다른 게 안 섞이고. 네네네. 저희는 100% 다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만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머랭 과자고요. 위에 이런 거는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든 장식이고 산딸기하고 와인으로 만든 젤리예요. 그것들로 이제 색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죠. 여러 재료들. 바로 화학 첨가물이 아닌 천연에서 온 다양한 맛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수많은 디저트를 만들며 그가 깨달은 것은 쉽고 빠르고 그저 예쁜 것보단 맛있고 건강한 것에서 찾는 아름다움이었답니다.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철학이라는데요. 새해가 되면은 그 해의 목표를 써놔요. 목표라는 걸 써놓고 이제 매일매일 일과를 적는데 그 일과는 거의 연습에 대한 일과죠. 오늘은 디저트의 장식물에 대해서 연습을 한다 하면은 뭐에 대한 연습, 구체적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꼭 하기 막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 재미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일을 하기 전에 한 분야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막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제 자존감도 세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떻게 남들한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쓴 게 아니라 제 내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디저트를 탄생시키고 싶었다는 정상균 셰프. 그렇게 베테랑 실력자가 되고도 스스로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그인데요. 언제나 요리에 진심이었기에 세계 내로라는 요리 거장들이 모이는 룩셈부르크 컬리너리 월드컵에 2010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정상균 셰프. 그렇게 그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가 제과랑 요리랑 해서 각 부분 이제 메달이 이제 정해지죠. 그러니까 첫날 금은동하고 그 밑에 상들도 정해지고
매일매일 금메달들을 뽑아요. 그럼 그 금메달들끼리 모여서 맨 마지막 날 5일째 되는 날 그 대회의 전체 1등을 뽑아요. 이제 디저트랑 뿌띠가또, 공예, 케이크,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같이 심사가 되고 요리들도 같이 참가를 하죠. 그러니까 전 부분이 다 참가하는 데입니다. 요리를 하는 전 분야의 사람들이 맛은 물론 디자인까지 평가받는 대회. 각 분야의 1위들을 모아 대회의 마지막 날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날. Culinary World Cup goes to Sang-kyun-jong. 그건 한국은 물론 동양인 선수들에겐 주어진 적 없던 종합우승 트로피가 정상균 셰프의 손에 쥐어지게 됐답니다. 그때 이제 상을 받았을 때 처음 금메달, 둘째 날 금메달 했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더 환호를 많이 했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월드컵을 했었을 때는 이제 그때는 많이 축하를 해주셨죠. 근데 다들 예상은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때 이 정도면은 이제 맨 마지막까지 호명만 안 되면은 내가 따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막상 예상은 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순간은 기뻤는데 이제 딱 따고 트로피가 이제 18kg거든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이게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한국 가면은 다음 날 이제 다음에는 뭐를 목표로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하고 있었죠. 최초이자 정상에 오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디저트 개발에 몰두한 그 결과 그의 또 다른 매장은 늘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매장 오픈과 동시에 끊이지 않는 손님들이 찬사를 하는 베스트셀러이자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들은 밀푀유슈와 크루아상입니다. 밀푀유슈는 겉을 페스트리처럼 겹겹이 감싸 만드는 밀푀유 만드는 방식을 자칫 겉이 눅눅해지기 쉬운 슈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루아상은 일반적인 크루아상보다 반죽의 층을 더욱 촘촘히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맛을 극대화했답니다. 슈가 되게 바삭바삭하고 크림이 촉촉해서 되게 그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이 적당히 달아가지고 먹으면서 물리지도 않고 먹고 나서 나중에 또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크루아상이랑 겹이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폭신폭신한 느낌인데 또 안에는 되게 쫄깃하고 부드러워서 다른 빵집이랑 되게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입에 넣었을 때 맛있다 하는 거는 대부분 당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저는 당도를 그렇게 높은 제품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는 건 다 드신 뒤에 이거 맛있네 하는 제품들, 입 안에 그 제품이 없을 때 대부분 그걸 집중해서 만들죠. 이제 크루아상이나 이제 다른 빵류들이 이렇게 그 부분에 집중을 했고, 이제 슈 같은 경우는 크림이 들어간 걸 많이 좋아하시니까 크림을 담아서 좀 팔아야 될 텐데, 슈도 일반적으로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것도 겉부터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이렇게 크림하고 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게 아니라 겉은 최대한 바삭하고 속의 크림은 부드럽고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익숙하지만 다르게 느끼신 부분 같아요. 평범함 속의 특별함. 참 쉬운 말 같지만 실현시키긴 어려운 일이죠. 지금의 밀푀유 슈가 나오기까지도 일반적인 슈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수많은 연구 그리고 고뇌가 필요했답니다. 슈가 저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크림을 싸주고 있는 이런 역할만 하는 제품이라서 껍질 자체는 별 맛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껍질 자체도 맛이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얘가 지금은 이렇게 작아도 이 껍질 여기 밀푀유 반죽 자체도 부풀고 얘 속이 다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수분이 구워지면서 밖으로 증발을 하죠.
그러면서 가운데는 통 비어요. 그래서 이게 이만하게 커져요. 근데 얘를 중간에 굽는 도중에 열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압력 때문에 쑥 쭈그러들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밀푀유슈를 만들기 위해선 오븐 안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땐 베테랑 경력 정상균 셰프도 긴장을 절대 늦추지 않는데요. 온도를 한 3번 이상 바꿔줘야 돼요. 3번 이상 바꾸고, 그리고 이제 낮은 온도에서 수분을 많이 빼줘야 돼요. 이게 여태까지 과정들이 많은데 마지막 굽는 과정을 잘못해버리면 그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시간을 다 버린 게 되죠. 그러니까 제품할 때는 정말 조금 무섭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셰프들도 그거 뭐 제품 만들거나 할 때는 정말 긴장하면서 만들죠. 크림을 끓이는 것도 오랜 시간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직접 불 위에서 끓이지 않고 그릇을 덧대어 오랜 시간 끓이기를 반복하는 모습. 이렇게 작업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크림을 끓일 때 이렇게 중탕을 해서 끓이는 게 아니라 직불로 많이 끓여줘요. 근데 이렇게 직불로 끓이다 보면은 시간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크림의 우유라든지 생크림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분을 못 날려주거든요. 근데 그 수분이 날아가야지 농축된 맛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끓이는 시간이 보통 다른 크림에 비해서 10배 이상 오래 걸립니다. 몇 시간 정도? 저희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보통 크림은 얼마 안 걸리거든요. 끓이면은 그냥 직불로 하면은 끓으면 그냥 바로 끝이니까. 다른 곳에선 하지 않는 레시피. 그는 왜 이렇게 번거롭고 어려운 방법을 고안해낸 걸까요? 그건 아마도 어느 곳에서나 먹을 수 있는 슈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슈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였겠죠.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거를 연습하고 만들기 시작할 때는 이거는 디저트나 빵은 과학이다. 아무나 못 만드는 거다. 근데 계속 하다가 한 15년 차 정도? 한 16년 요 정도 됐을 때 경력이 이거는 음식은 과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제 디저트나 빵을 만들 때 어떤 재료는 몇 프로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거는 발효를 어느 정도 주고 어떤 뭐 시트를 구울 때는 몇 도 이상에서 구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깨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느끼는 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뭐 학교에서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와서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근데 이건 음식인데 말 그대로 창작을 하는 건데 그건 얽매이는 순간 그 분야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범위를.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 가장 큰 노하우가 아닌가 싶어요. 정상균 셰프는 똑같은 레시피, 같은 방법으론 성공할 수 없단 걸 알았을 겁니다. 그 속에서 나만의 레시피, 나만의 길을 찾아야만 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것도요. 그렇게 모두가 아니라고 한 기로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입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정상균 셰프. 매장이 가장 한적한 시간, 혼자 무언가에 몰두한 모습인데요. 작업하는 공간인 주방에 있어야 할 그가 테이블에 앉아 작은 장난감과 같은 것을 요리조리 살펴봅니다. 대체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이게 이번 케이크에 올라갈 쿠키 집을 만드는 건데 이게 쿠키 두께하고 이런 크기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지 케이크에 맞는 사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한번 종이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이에요. 케이크에 올라가는 장식 하나도 철저한 계산과 디자인을 하고 종이로 시연 후 만든다는 그 설계도만큼 정밀한 작업입니다. 보통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런 장식물을 만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올려보면은 구도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각 재료에서 종이는 다 돼 있는 걸 잘라가지고 모양을 한번 접어보면 되는데
과자를 만들고 집을 짓고 초콜릿으로 이렇게 다 한번 모양 내가지고 쫙 쌓아가지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근데 이걸 다 하고 났는데 이게 모양이 안 이뻐. 그럼 그 시간을 버린 게 되잖아요. 디자인을 할 때는 종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물 비슷하게 생긴 거를 이용해서 전체 비율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정도면 되겠다 하면 이제 바로 제작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시간 낭비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최대한 빨리 다른 것들하고 빨리 또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이거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면은 너무 아깝죠. 그는 디저트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 말합니다. 디저트란 사람들이 먹고 행복감을 느끼는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그간 다양한 시도로 디자인을 해오며 자신만의 모양을 선보여온 그.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꽃꽂이 책, 꽃꽂이 잡지를 사서 색상이나 이런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좀 나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상 속에서 다니면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좀 대기업 쪽에서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벽지에 문양이 있으면은 이거는 거기에 소스를 이런 식으로 해도 이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항상 찾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으로 되면서 완성도가 없는 거는 아예 만들지를 않았죠. 그리고 제가 아니라 저희 셰프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디자인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거 하나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희 셰프들이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평이하지만 익숙하지는 않은 디자인들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과거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복무를 했던 정상균 셰프. 그때 품은 꿈으로 전역 후 끊임없는 노력 끝에 호텔에 입사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장장 16년간 호텔 셰프로 살아왔던 그. 그런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답니다. 일단 호텔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호텔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지시에 의해서 지시하는 것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3년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년을 준비하고 초콜릿 대회를 이제 파리에서 열리는 초콜릿 대회를 갔다 오고 바로 다음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연희동에 지금 매장의 이름으로 오픈을 이제 처음 했죠. 오랜 호텔 경력으로 호기롭게 매장을 열었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메뉴로 첫 난관을 맞이한 그.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익숙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됐답니다. 그때는 이제 좀 대중적인 제품이 아니라 플레이트 디저트라는 좀 생소한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을 알리기는 좋은데 대중들이 이제 특별한 날, 뭐 기분 낼 때, 뭐 이럴 때 오는 메뉴들이다 보니까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었죠.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다행히 제가 여러 품목을 다 할 줄 아니까 이제 그 매장을 하면서 한 제품 한 제품씩 다른 것들 좀 대중적인 걸 넣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단골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을 강남으로 이제 옮기게 됐죠. 강남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특별한 날 먹는 것들을 좀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루아상이나 이런 제빵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빵도 내 스타일대로 다른 데랑은 좀 다르게 만들자. 그러면서 조금 새로운 레시피들로 새로운 맛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었죠. 그는 연습과 연구에 대한 고집은 있지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데에선 표준화된 방법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케이크 디자인 하나도 매해 시즌마다 같지 않답니다. 올해는 어떤 디자인이 나올까요? 저번에 그 디자인한 것들을 실제 케이크로 옮겼을 때 이게 좀 어울리는지 색상이나 모든 게 조화가 맞는지
지금 이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좀 개발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뭘 만드는 거를 여태까지 업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해왔던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죠. 여느 베이커리에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은 거부하는 그입니다. 그렇기에 크림 하나, 초콜릿 하나 그냥 올리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날 맛과 디자인을 위해 케이크의 모든 재료를 고민 끝에 완성하죠. 짜면은 편하죠. 금세 그냥 다 되니까. 근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손이 엄청 가죠. 또 요거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건데, 이것도 초콜릿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칼집 넣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느꼈던 게, 뭐를 새로운 거를 막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은 예전처럼 막 그렇게 쫓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즐겁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거를 좀 만들려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예전처럼은 막 그렇게 강박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아요. 또 예전처럼 새로운 것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조금 다른 것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즐기지 못했다면 이렇게 몰두하지도 지금의 메뉴들을 탄생시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와 디자인, 맛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희열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거겠죠. 그럼 보통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자연스러운 거는 그냥 막 놔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이 된 뒤에 놔줘야 돼요. 그게 계산된 자연스러움이래야지 그냥 하면 모양이 안 이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면은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모든 음식을 손맛이라고 했을까요? 정상균 셰프가 만드는 디저트는 고뇌의 흔적이자 노력의 산물이란 말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며칠 후 주말에 다시 만난 그. 물부터 해가지고 저기서 끓이고 얘를 달아서 가고 밀가루 달아서 볶은 뒤에 식히는 동안에 계란을 이렇게 다 해놓고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늘 조용하던 그의 작업실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립니다. 오늘은 매주 제자에게 훈련을 시키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작업대 안에선 연습이 없다고 말하는 그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치 않습니다. 지금 끓었어 안 끓었어? 지금 바깥쪽은 안 끓어요. 아니야. 네. 더 놔둬서 이게 거품이 막 생겨서 올라올 때 이게 집어넣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제가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기능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열려요.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2년에 한 번씩 그 우리나라 대표를 뽑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선발된 친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가장 톱인 친구죠. 이번에는 한 48개국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 나가서 이제 겨뤄야 되는 대회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지금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과거 국가대표로 세계 무대를 누볐던 정상균 셰프. 한때 자만했던 과거를 거울 삼아 당시 깨달은 뼈저린 경험과 노하우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한답니다. 불 더 세게 한다. 더 빨리 돌려야 돼. 빨리 돌려 빨리. 그 어떤 때보다 냉정한 모습. 스승이기 이전에 국가대표로서 느끼는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배이기에 더욱 철저한 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가르칠 때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너희 도덕 선생 아니다. 뭐 윤리나 그런 선생 아니고 나는 기술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니까 나랑 있을 때는 기능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기능은 근육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대회 나가기 이제 뭐 1, 2년 전까지는
가장 많은 일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부하 걸리게 빨리 움직이게끔 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로 해야 되는 부분이 몸이 다 기억을 하니까 빠르게 습득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회를 할 때는 몸이 편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저의 경험이에요. 세계에서 선발된 베테랑 선수들만 모이는 자리. 누가 더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덜 실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먼저 경험한 정상균 셰프죠. 그렇게 이런 혹독한 훈련을 이어가는 거랍니다.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일단 빨라요, 무조건. 일단 손이 되게 빠르시고, 일단 저는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싶어요. 많이 닮고 싶기도 하고, 디저트 쪽에서는 거의 최강자니까, 그 중에서 이제 테크닉, 어디서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긴 세월 디저트를 만들어 오며 수많은 수상부터 대중의 사랑까지 받아온 정상균 셰프.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의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지는데요. 나는 뭐 사업을 해서 되게 크게 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졌던 목표들이 그래, 나 기능에 대해서는 남한테 절대 지지 말아야지. 항상 그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매장을 더 넓히고 뭐 더 유명해지는 매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슈나 이런 빵이나 이런 것처럼 거기 이거 맛있어. 막 이런 것들. 더 맛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더 맛있고 건강한 디저트와 더 아름다운 디자인만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그 식지 않는 열정이 그를 최초의 자리에 오르게 한 건 아닐까요? 자꾸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했다는 것보다는 처음 시도를 하려고 과정들이 어떻게 움직였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것보다는 그 처음 하기 위한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디저트를 한입 베어 물고 즐거워하는 표정만 봐도 그간의 노고가 모두 씻긴다는 정상균 셰프. 아마도 셰프는 그의 천직일 겁니다.